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는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입니다. 이번에는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골품제는 신라시대의 신분을 구분한 제도로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당시 골품에 따라 옷차림과 사용하는 그릇, 집의 규모가 제한이 있을 정도로 골품제는 통일신라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골품제로 인해 신라 귀족들은 호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성을 짓는 등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골품제는 신라말 육두품 등의 불만을 불러오게 되고 신라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발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발해는 옛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세운 나라입니다. 발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쿤의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발해의 연관 검색어 함께 클릭해볼까요? 발해는 무왕 때부터 급속하게 발전하여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옛 고구려 땅보다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무왕, 문왕을 거쳐 날로 발전해 가던 발해는 9세기 선왕 때 당나라에서 해동 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최대 영토와 국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해동 성국은 바다 동쪽의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라는 뜻으로 당시 발해의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려줍니다. 가장 오랫동안 발해의 도읍지였던 상경은 근처에 넓은 평야가 있고 물이 풍부하여 농사짓기가 좋았으며 교통로가 발달하여 다른 나라와 교육을 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발해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여 고구려의 혼을 만주 지역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발해는 상경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로를 마련하고 대외 무역에 힘썼습니다. 건국 초기에 발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활발하게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라와도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발해의 역사는 20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결국 발해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개념 문제 풀어볼게요. 삼국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렇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2번,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는 것 역시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멸망하였다. 맞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공격으로 백제가 먼저 멸망한 후에 고구려도 멸망하였습니다. 4번,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당나라를 멸망시켰다. 아니죠.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멸망시키진 않았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나당 전쟁 때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를 도왔다. 맞습니다.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자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가 당나라를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로 바른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1번,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계승하였다. 우리 역사 속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는 발해와 고려가 있습니다. 신라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네요. 2번, 최초의 민족 통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 맞는 내용이네요.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통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번,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주적인 통일이었다. 그랬다면 또 좋았겠지만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4번, 새로운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5번, 발해와 일본에 대하여 영향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관련 없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문화재의 이름을 쓰시오. 경주 토암산에 있고요.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세웠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과 관련된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사각형의 앞방과 부처님이 앉아있는 원형의 뒷방으로 이루어진 인공 석굴이에요. 김대성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지은 것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부한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을 가져라 코너입니다. 우리 친구들 제시되는 문제를 보고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모두 몇 개의 개념을 가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도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몇 개의 개념을 맞추셨나요? 정답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